지금 여기는 가 일단 선점을 좀 했죠. 틀린 거 물어봅시다. 가볼까? 몇 번? 틀린 거 보기 앞서서 답을 고르는 것 말고도 주제하고 오답 선지에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쭉 볼게요. 자, 부분적으로 기억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산소, 수소, 산소, 질소 등의 원소가 결합하여 저분자 물이 단위체를 형성하죠. 그리고 이 단위체끼리 서로 결합하여 분자합을 형성한다. 이번엔 산소와 풀리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산소,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결합하여 형성돼 나왔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산소 화합물이 아니라 뭐였죠? 그렇지. 물이지. 이 틀렸고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등은 모두 탄소 화합물에 해당된다. 정답은 4번이었죠.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이다. 특히나 전체에서는 두 번째로 그리고 탄소 화합물 중에서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었고요. 효소, 호르몬, 그리고 항체,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었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유전 물질이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지. DNA와 같은 핵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고 4번 보면 병원질 대항은 방어작용을 관여한다. 이게 바로 항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항체 구성 성분 역시나 단백질이고요.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이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이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효소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라. 단백질 기본 단위이며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아미노산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 역시나 달라집니다. 종류나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백질의 기능이 달라져서 종류 또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핵산은 그렇지. 염기, 당, 인산이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라는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아닌 것은 바로 유라실이었습니다. 얘는 RNA를 구성하는 염기였었지. 자, 다음 그림 가와라는 DNA, RNA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일단 이거 7번 지난번 했죠? 네. 8번도 했고요. 넘어가 봅시다. 9번. 자, 사람의 간을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을 나타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A가 물, 그 다음에 B가 단백질, 그 다음에 C는 핵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탄수화물은 핵산보다도 더 적은 양, 물이 염료보다도 더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깨알같이 보이죠? 물은 C가 없습니다. H와 O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 산소. 그래서 기억하기 틀렸고 B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뉴클레오타이드는 B가 아니라 C를 구성하는 단위체가 되겠죠. B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답은 D든 C는 핵산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자, 다음 그림은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 사이의 결합과 분해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결합은 A와 같은 반응이 되겠죠.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었고 이때는 우리 한 분자 빠져나오면서 탈수, 얘네들이 붙었다.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났었어요. A1과 A2, 즉 아미노산은 모두 탄소 화합물에 해당됩니다. 아미노산에는 C, HO 그리고 N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탄소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 다 과정에서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고요. 나 과정에서 한 분자의 물이 생성된다라고 했거든. 물이 빠져나오는 건 나가 아니라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뭔가요? 물이 오히려 추가되는 거야. 가수 분해라고 했었습니다. 반대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X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인산, 당, 염기가 있고요. 여기서 있는 포인트는 뭐냐? 이 뉴클레오타이드 X의 염기가 T, 타이밍을 갖는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이 핵산은
DNA다 이거죠. 자, X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이다. 맞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DNA를 이루는 당은 리보스입니다. 산소 한 문제가 빠져나간 리보스를 갖는다. 기억 틀렸고, 그럼 타이민은 염기 A, 아데닌과 상호적인 수소 결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X를 포함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체내에서 이중나선 바닥을 형성한다. DNA니까. 오케이. 답은 니은 디귿. 만약에 내가 뉴클레오타이드 X는 염기 U를 갖는다. 라고 만약에 문제를 바꿨어요. 그러면 얘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이다.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럼 봐봐. 이 염기 유라시를 가지고 있는 X는 염기 A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소속이 들어갔다. 이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을까요? 봐봐. DNA상에 A가 있어. 그럼 또 다른 DNA상에 T하고 수소결합을 하거든? 근데 얘가 이제 나눠져요. 이 중가닥이 하나는 A, 하나는 T.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여기에 DNA 이중가닥 중에 한 가닥이 갈라져서 전사라는 걸 할 때 RNA를 만들거든요. RNA를 만들 때는 U하고 수소결합을 형성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RNA 상에서 A하고 DNA 타이밍 사이의 수소결합을 형성하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바꿨다.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RNA다라고 한다면 거기 니은 만든 설명이 되는 거야. 거기 기억도 만든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X를 포함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는 체내에서 이중나선 바닥 형성하다. 그럼 이게 틀린 거예요. RNA는 단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보기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4번이었고요. 12번을 보면 체내에 존재하는 어떤 단위 J다. 그러면 중심 탄소 있고 NH2 아미노기 가복식 B에 바로 아미노산이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자, 아미노산에 있는 R 겹사슬의 개수가 20종류라고 가정한다. 라고 했을 때 A는 아미노산이다 맞고요.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구조를 자, 여러 개의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했고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야.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겠죠. 네. 자, 세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했대. A가 이때 구성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의 종류는 60가지냐라고 물어봤거든. 이 R 덧사슬이 20가지야. 그러면 20가지를 가질 수 있는 이 A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했어요. 그럼 총 20에 20가지가 되겠지. 몇 개요? 60보다 60은 아니죠? 이제 거기 몇 개? 3개고 8천인가요? 네. 오케이. 그래서 한 8,000가지 정도 해서 지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3번에 보면 저술형입니다. 가와 나는 단백질의 구조를 모티적으로 나타내었다. 가와 나를 보면요. 아미노산이 모두 4개야. 그리고 종류도 A, B, C, D 4종류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둘은 배열 순서가 다르는 거야. 그렇죠? 배열 순서에만 차이가 있어요. 이때 서로 같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인지 아닌지를 설명하라 그래서 어떨까? 다른 기능. 그치? 왜? 뭐 때문에? 배열수. 그래야지, 그죠? 자, 그래서 뭐 차분하게 적어보면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는 동일하나 배열 순서가 다르므로 자 이제 배열 순서가 달라서 뭐가 달라지냐 다르므로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입체 구조가 달라져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접히는 게 달라져 버리는 거야. 순서가 달라지게 되면. 종류와 수는 같다 하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이에요. 생명체 내에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가 어떻게 더 다양할 수 있냐? 아미노산 종류는 딱 20가지인데 그 아미노산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 그리고 수 그리고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합성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에 B는 안 풀었을걸? 풀었어요? 택시 B에 71페이지로 넘겨보지 않았죠? 네. 그치? 그래서 지금 갈 거예요. 71페이지로 보고 해봅시다. 를 지나서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보세요. 다 지우고. 자, 이번엔 세이가 공부 하나씩 풀어보자. 자, 1번. 다음 중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단백질은 방어작용과 물질대사에 관여한다. 방어작용을 하는 게 바로 방체. 방체.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거. 물질대사가 뭐예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우리는 체온이 낮아.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를 높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게 바로 효소라는 게 있었죠. 생체 촉매. 항체, 효소 모두 단백질 구성 성분이었죠. 맞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 물이다. 맞고요. 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은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열이 커요. 그래서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자,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은 모두 된다. 이거 맞을까요? 네. 네인가? 네니요. 그러면 오버 봐봐.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한다. 네. 맞지? 유전 정보 저장하는 거 DNA,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 RNA. 그럼 답은 일단 4번이겠죠? 네. 자, 항상 의심하자. 모두라는 게 들었을 때. 아. 근데 아까 문제 풀었을 때, 뭐, 단백질, 뭐, 핵산, 뭐, 탄수화물은 모두 탄수화물이 같은 거? 근데 여기에서는 왜 모두를 의심해야 되냐면, 물을 제외한 나머지, 마치 그래도 친절하게 옆에 9번에 나와 있어요. 벤다이그램. 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A가 바로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질질, B는 핵산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그런데 여기 보면 무기염료라는 게 있어. 무기염료는 뭐예요? 얘가 이제 나트륨, 뭐 철, 뭐 칼슘, 뭐 이런 것들이거든. 칼륨 이런 거. 얘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成분 중에 하나야. 철,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산소 운반해주고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극의 전달, 신경계에서 신경세포에서 자극의 전달에 관여하는 무기염료인데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이 아니거든. 그래서 모든 탄소물이 탄소화물이 아닙니다. 예외가 있다. 바로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탄소 화물 아님.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다음은 어떤 정상인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10여 가지 기본 단위체가 있다. 일단 수도까지 나왔다 하면 암무산이겠죠? 네. 화학 반응이 생기기는 조절하고 물당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에요. 효소 주성분이다.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3차원적인 입체 구조에서 기능이 결정되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해봐. 자, DNA 구조 중 일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다를 합한 거. 그 밑에 또 파란 거, 그 다음에 오각형, 그 다음에 시라파. 요 하나, 하나 모두 뉴클레오타이드고요. 여기 보면 나와 이 인산 그 다음 인산 사이 여기가 당과 인산 사이에 고유결합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가와 A 사이에는 염기관의 수소 결합을 형성하였다. 그러면 A하고 짝꿍인 다는 뭐겠어요? 하이민이겠죠. 그 다음에 C하고 짝꿍인 라는 G, 구한인이겠죠. 자, 그러면 보기 가겠습니다.
나는 디옥시리보스다 DNA상에 있는 탄당이죠. 모든 DNA 공통을 존재할까요? 아니요. 또 모든이 들어가서 의심했어? 의심하지 마. DNA는 뭐가 다르냐면 염기가 달라요. AGCT 즉 염기를 제외한 당 인사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가지다. DNA가 염기 AGCT를 갖고 당은 디옥시리보스 그리고 인산이 있었죠. 그리고 RNA는 AGCU를 갖고 당이 리보스가 있었어.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를 갖는다. 따라서 얘는 모든이 있지만 의심하지 맙니다. 얘는 맞아요. 나는 타이민이다 맞고 라는 보안인이다 맞죠? 그리고 인사, 못한다, 연기를 모두 합쳐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1, 2, 3, 4가 다 맞았어. 답은 5번인데 5번이 왜 틀렸나요? 가는 인산, 라는 무한인,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디옥시리보스야. RNA를 구성합니까? 아니요. No. 그렇죠. RNA에는 뭐가 있다? 리보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DNA냐 RNA냐를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여기에서 그림에서 얘를 안 그렸어. 아니? 이렇게 하나만 그렸어. A 그 다음에 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RNA라고 만약에 표현했다면 여기서 얘는 오각형은 리보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뭐 얘랑 얘는 모두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혹은 뉴클레오타이드이다라고 부르면 맞아요. 얘가 이제 DNA라는 거는 두 가닥이라는 거, 구조적인 거 첫 번째, 그리고 얘가 디옥시리보스라는 거 알아야 되고, 얘랑 결합할 수 있는 거는 유라실이 아닌 타이민이다라는 거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 다음, 9번. 이렇게 내려가면, 근데, 이거, 해봤어요. 봅시다. 그림 가는 인체의 간을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을 나타냈다. 자, 아까 A 단백질, B 핵산이라고 했고요. 나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니까 나는 B의 구성단위체. 나는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A 단백질의 구성단위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가의 A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나가 아니라 다입니다. 이름으로 하면 아미노산이다. 기억 틀렸죠? 자, 가의 B, 핵산은 가의 종류, 가가 아니죠. 바로 뉴클레오타이드, 나의 종류와 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붙여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틀렸고, 뉴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B 드시고요. A, 단백질과 B, 핵산을 구성하는 물질에는 공통적으로 탄소가 존재한다. 자, 여기서 탄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탄소, 수소, 산소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탄소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과 같은 탄소화물은 CHO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답은 2번. 자, 그다음 10번 봅니다. 가와라는 단백질과 RNA를 순서 없이 나타내어 있다. 자, 그럼 가는 여러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단백질이고요. 자, 나가 RNA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단일바닥이야. 그렇죠?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유라실이 보이죠? 가는 단백질이다. 맞고 펩타이드 결합의 수를 물어봤다면 이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아미노산의 수에서 1을 빼주면 돼요. 왜냐? 펩타이드 결합 하나는 아미노산 2개를 연결하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아미노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니까 펩타이드 결합은 8개가 아니라 7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니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나는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자, 전달하는 RNA, 메신저 RNA가 해서
mRNA라고 참고로 쌤 지난 시간에 알려줬고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 리보솜이거든. 리보솜은 RNA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RNA가 바로 리보솜 RNA라고 하는 rRNA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거는 아미노산을 갖고 와서 결합을 시켜야 돼. 그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운반체가 필요하거든요. 그 운반체가 바로 트랜스퍼 RNA라고 하는 tRNA가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간원님께서 거기다가 일단 다음 페이지를 적어 놓으세요. 73페이지에 73페이지에 이제 선생님하고 했던 부분이 17번, 그다음에 18번, 19번 서술형 문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단원 평가로 넘어가게 되면 76쪽. 76쪽에 11번. 그리고 77쪽에 19. 그다음에 쭉쭉쭉. 81쪽에 13, 14. 81쪽에 13, 14. 요것도 문제를 다시 나눌 때 한번 풀어와 봅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조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17강 122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17강에서는 세포가 무엇인지를 보고요. 이 세포 개체인 생물과 그렇지 않은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선생님 개체가 이루어져 있는 각각의 다세포 생물들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보다도 더 작은 기관이라 해서 세포 소기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포 소기관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쭉 볼 겁니다. 자, 거의 다 보냈어요. 그러면 일단 정리하기 앞서서 세포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세포란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다라고 했습니다. 구조적인 단위이기도 하고 세포는 기능적인 단위이기도 한데 이 세포가 하나의 개체인 생물이 있어요. 이거를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단세포 생물이라고 부르며 단세포 생물의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진짜 거의 90% 이상, 거의 99%입니다. 어쨌든 100%예요. 아메바가 꼭 나와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꼭 아메바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아메바의 친구격이다. 십신벌레 한 번씩 더 언급해줍니다. 근데 나는 얘네들보다 좀 더 화등한 친구를 하나 더 들어보고 싶어요. 박테리아 들어가서 박테리아. 박테리아랑 바이러스가 같아 달라? 네. 달라.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 음, 그 주입하는 그 음, 약간 조립해서 약간 음. 대신처럼 백신? 걔가 바이러스. 그게 바이러스인가?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이런 데 있잖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무생물이야. 근데 숙주피부에 감염을 하게 되면 나는 기생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을 자극하고 막 증식도 하고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깨고 나오면서 질병을 유발시키거든. 그러니까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야. 근데 박테리아는 독립된 생명체예요. 세균. 우리 몸에서 살아요. 장내 세균이 많지.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잖아. 유산균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네. 먹이가 되는 것도 먹어야 되고 유익한 균을 또 주입을 시켜줘야 된다. 그 박테리아는 세균이야. 근데
단세포 생물이 대표적이니 하면 세균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균은 아메바나 집신벌레보다도 훨씬 더 지구상에 먼저 출현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단세포는 단세포지만 얘는 이제 참고로 원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원핵 세포가 그 뭐예요? 원시적인 핵을 가졌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핵이 없어요. 핵이 존재하지 않는 애들 원핵 세포라 하고 그럼 제 아메바와 집신벌레는 뭐예요? 얘네들은 보다 더 진화적으로 발달했어. 진짜 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진핵 세포이다라고 합니다. 즉 핵이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도 있거든. 생명학 수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단세포 생물에는 원핵세포에 해당되는 세균도 있고 진핵세포에 해당되는 아메바 집신벌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진핵세포 중에서도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서 다세포를 이루어서 이 다세포가 하나의 이제 개체가 되는 다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예가 동물 식물과 같은 애들이 있거든. 그럼 세포가 바로 모여서 개체가 되냐? 그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 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먼저 기관을 형성하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구성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첫 번째. 자, 세포는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아니다. 예를 들면, 자, 혹시 현재 알고 있는 세포 뭐가 있어요? 네. 너의 몸에 있는 대표적인 세포, 뇌세포도 당연히 있겠지, 그죠? 뭐 혈구세포, 벽혈구, 뭐 백혈구 이런 것도 다 세포지? 뉴런과 같은 신경세포도 세포죠? 네, 그럴 때는 적혈구. 그리고 그것도 세포야, 난자. 그렇게 안 그죠? 난자 생식세포. 뭐야, 이거 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지? 정말. 적혈구. 얘는 좀 혼합선이 없어서 여기 자꾸 눌러주면 이러는 것 같아요. 신경세포. 그리고 자, 세포가 모이면 조직을 형성하는데, 자, 이 조직은 약간 정리가 이 조직. 자, 이 조직은 나 진짜 자, 조직은요.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조직은 모양과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모양,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다양한 세포가 모인 것을 조직이라 한다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것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특히나 이제 동물 세포에서와 식물 세포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자, 동물 세포는 공통적으로 네 가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합 조직과 근육 조직, 그리고 신경 조직,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합 조직은 뼈나 뭐 인대 혹은 힘줄 혹은 혈액.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혈액도 연결이야. 왜냐? 기관과 기관 사이에 혈액이 이동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혈액은 결합 조직에 속한다라는 게 자주 출제가 되었고요. 근육 조직은 이제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과 같은 종류가 있고 신경조직, 상피조직이 있는데 신경조직은 뉴런과 같은 이제 신경세포들이 모인 게 감각 뉴런들이 모여 있는 뭐 연합 뉴런 뭐 이런 애들 있겠죠. 특히나 이제 여기서 동물에서는 상피라는 말을 썼어. 우리 피부 상피세포들이 모인 피부 상피 조직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내장기관 있잖아요. 내장기관의 안쪽 벽을 덮고 있어. 이런 애도 상피 조직이라고 하거든. 근데 식물은 이렇게 딱 네 가지로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분열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열 조직과 이미 분열이 끝나서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분화가 끝나버린 조직이 돼서 영구 조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구 조직은 또 나뉩니다. 유조직, 그리고 뭐 통도 조직, 그리고 뭐 표피 조직, 그다음에 뭐 기계 조직 뭐 이런 게 있는데 유조직이 아마 그런 거 들어봤을 걸. 잎에 보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혹시 뭐 들어봤어요? 예전에 중학교 그 과정에서 광합성을 할 때 들어봤어요? 네. 뭐 이런 게 있다. 주로 광합성이나 세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세포들로 이루어진 부분을 유조직이라고 하고 통로 조직은 물질의 이동 통로야. 물이 이동하는 통로, 물관 이건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유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체관 이런 거 들어봤죠? 네. 자, 식물은 상피 조직이라 안 하고 표피 조직이라고 불러. 겉표자를 썼어. 얘는 윗상자고 얘는 겉표자거든. 차이가 뭐냐면 식물은 내장기관이 없어요, 동물처럼. 그래서 겉부분을 싸고 있다. 그래서 표피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조직이 이제 뭐였다? 그러면 기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는 거는 여러 조직이 모여. 그러니까 다양한 세포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특정한 뭐요?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기관이라 합니다. 동물에서 뭐 소화기관, 순환기관 모두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면 심장, 뭐 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식물에서는 영양기관이라는 뿌리, 뭐 줄기, 뭐 잎 등등이 이제 기관에 해당이 되겠죠. 이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더라.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형성합니다. 근데 이때 동물과 식물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동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게 있고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구성 체대가 하나씩 있습니다. 동물 세포에는요, 기관계라는 게 존재해요. 기관계는 동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얘는 연관이 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기관계라고 해요. 왜 중학교 2학년 때 소화순환 호흡에서 배울 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거 배웠었죠? 네. 병원 가도 마찬가지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이렇게 나눠져 있지. 그럼 거기에서 소화기관에 해당되는 위도 보고, 소장도 보고, 대장도 같이 보는 거야. 호흡기관계, 호흡계로 가게 되면 폐도 보고, 코도 보고, 기도나 이런 쪽도 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동물에서는 기관계라고 하는 특정한 구성 체제가 존재해요. 반면 식물에서는 조직계라고 하는 구성 체제가 존재합니다. 이 조직계는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여러 조직이 식물체 전체에 기관 형성하기 전에 식물체 전체에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구성체들을 조직계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 조직계는 이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식물 조직에서 표피 조직이 모이면 표피 조직계를 이루고 그다음에 편도 조직들이 모이면 물관, 체관, 관들이 다발을 이뤘다. 관다발 들어봤을까? 관다발. 막 외딴이심을 쌍둥이심으로 막 비교할 때 초등학교 때 보면 백합 줄기 막 잘라가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약간 색소를 찬 물에다가 줄기를 담궜어. 잘라보면은 쌍둥이심으로 해서 빨간 부분이 막 이렇게 랜덤으로 근데 쌍둥이심으로 뭔가 규칙적으로 막 배열되어 있는 거 관다발이 규칙적으로 배열됐다 불규칙적이다 이런 거 특징이 있었었죠. 바로 그때 말하는 관다발. 그래서 관다발 조직계. 그럼 남은 하나가 바로 내가 물어봤다. 베이직하다. 다 묶어서 기본. 기본 조직. 그래서 기본 조직계는 대부분 유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조직계는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기관과 개체 사이에 기관계가 들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식물과 동물에서만 존재하는 구성체제까지도 한번 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요. 이제 세포의 구조를 한번 볼 거예요. 세포 소기관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세포보다 더 작은 기관이다, 세포 소기관이다 해서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소기관의 종류. 자, 그러면 이 책에는 각각의 뭔가 기능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운반에 관여하는 소기관끼리 4개를 묶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관한 소기관끼리 묶었고, 마지막 그 외에 이제 3개 정도 더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뭔가 핵 하면 그 세포의 중심이 되는 것 같은 뭔가 느낌이 딱 보이죠? 그래서 핵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핵은요, 핵막이 존재합니다. 핵막이 있다라는 거는 핵 자체가 뾰족하게 관찰되는 걸 의미해. 그래서 아까 원의 세포는 핵막이 없는 거야. 핵막이 없으니까 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유전 물질이 원핵인 애들은 세포들이 그냥 쭉 퍼져 있는 형태야. 근데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 세포들부터는 핵막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이 핵막은 특이한 게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중막 구조이다. 막이 2개예요. 이중막 구조여서 바깥쪽 외막과 내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아유. 자, 그리고 이 핵 안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존재해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활용하고 있겠죠? 이때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핵 속에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습니다. 염색사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에서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라는 건 이제 핵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겠지. 또 하나 바로 세포에서 가장 커요. 세포에서 가장 중심이 되니까 가장 큰 세포 소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에 보면 그림에서 거기 121쪽의 그림을 보면 이거 봐봐.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한 공포증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연꽃. 근데 그 시간 그 본적 있어요? 아 미쳐 미쳐. 그 약간 합성한 그림들 막 인터넷에 한 공포증 같은 거 뜨거든. 근데 땡땡이 저도 지금 약간 땡땡이 많네. 그런 거 좀 싫어하는데 계속 그런 게 보이지. 이게 바로 폭공이라고 해서 핵에 구멍이 나 있어. 그래서 핵 내부와 핵 바깥쪽에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핵봉도 있어요. 그리고 핵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스머징 되어 있는 거 보이지?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DNA가 존재하고요. 핵막이 있어서 핵이라는 독립된 기관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아이고야, 여기다가 바로 이제 우리 보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리보솜은요,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막구조가 아니다라는 거. 선생님, 여기 막구조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막이라는 거는 세포를 이루고 있는 세포막이나 세포 내에 있는 이런 세포 소기관들의 모든 막들을 다 통틀어 생체 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지질이라는 거 배웠어. 신소성 머리가 있고 소수성 꼬리가 이렇게 있는 거 기억나요? 아, 네. 그쵸? 이 인지들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거든? 인지들 이중층으로 이루어지는 막이 없다 이거야. 리보솜은. 막이 없어. 그럼 선생님 얘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막 구조가 아닌 대신에 핵산인 RNA와 그리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막구조가 아니다. 인지계 이중충 성분이 막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고, 그럼 얘는 세포 내에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세포질에 혼자 둥둥 떠다니기도 해. 작은 알갱이 모양처럼 보이는데 세포질에 있거나 아니면 소포체라고 하는 다른 막성 세포 소기관에 결합된 채로 존재합니다. 결합되어 존재한다. 그림을 보면 여기 보세요. 동글동글동글한 쭈쭈좀 보이죠? 이게 다 리보솜이야. 근데 그 옆에 아까 그 수업할 때도 좀 얘기했는데 나는 이 소포체를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밀푀유 나베가 생각나요. 뭔지 알아? 아니요. 그 얇은 소고기와 배추를 이렇게 켜켜이 아, 근데 맞아요. 이게 약간 그 인스타용이에요. 사실 먹으면 다 부러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냄비에다가 그걸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육수를 부어서 끓여서 먹잖아. 근데 보면은 이런 얇은 소고기와 배추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 붙여져 있고 그런 막상세포 소기관이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붙어있죠. 얘네들이 리보솜. 첫 번째 결합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세포들이 종종 떠다니기도 해요. 그럼 이 리보솜은 어떤 일을 하는 현상이 도대체? 리보솜이 일은 DNA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DNA는 핵 안에 있거든? 네. 핵 안에서는 단백질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핵 안에서 RNA가 그 정보를 갖고 나와요. 어디로 나오냐? 바로 세포질 혹은 소포체에 결합되는 리보솜까지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바로 이 리보솜에서 합성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합성 장소다. 리보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막구조가 없고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그 과정은 나중에 20강에 가면 번역이라고 하는 거, 전사 번역이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예. 그 다음, 소포체. 볼게요. 소포체. 자, 소포체는요, 단일막 구조입니다. 막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핵막은 이중막이었던 반면에는 단일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미세한 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막 구조가 켜켜이 쌓여져 있는 모양인데 그 막들이요 핵막하고 처음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핵막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진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핵막의 일부가 떨어지면서 소포체의 막이 됐어. 그리고 이 소포체는 그 막과 막 사이 내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동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미로처럼. 가다가 중간중간에 연결되어 있거든. 이게 누구하고 비교할 거냐면 골지체하고 비교할 특징이야. 골지체도 막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인데 내부가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냥 겹쳐져 있어요. 그리고 핵 가까이 있지가 않아. 그러면 얘가 생겨날 때 핵막이 먼저 생겼고 핵막의 일부가 접히면서 소포체가 됐고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오면서 축축축 겹쳐진 골지체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 소포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 소포체의 어떤 부분에는 리보솜이 결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리보솜에서 이제 만들어진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자, 소포체 기능의 키 포인트는 바로 운반입니다. 운반합니다. 운반하는 일에 관여한다. 뭔가를 운반하고 이동하는 역할을 관여합니다. 바로 이게 소포체예요.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치다 해서 거치면 소포체. 굉장히 일차원적이죠? 네. 다른 하나는 매끈해요. 매끈면 소포체. 음. 그러면 선생님 뭐 때문에 거칠까? 자, 오징어 다리와 몸통을 비교해봐요.
다리에 빨판이 붙어 있잖아. 만지면 거칠거칠하죠? 네. 거치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결합되어 있어요. 리보솜이 붙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다. 그럼 매끄면은 얘가 없으니까 매끈매끈하겠죠? 네. 리보솜이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끄면 소포체는 평균이 리보솜이 없어? 거기서 단백질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일을 하나요? 특이한 일이 하나 있어. 바로 지질을 합성한다. 지질로 이루어지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이 있거든. 이런 호르몬들이 바로 이 매끄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운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매끄면 소포체의 기능 중에 하나, 지질을 합성한다라는 거 한번 좀 보고, 얘를 이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그 책에 봐봐. 여기 밑에 쫙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이들이 보이는 작은 알갱이들이 보이는 얘가 거칠거칠하겠지. 얘가 거치면 소포체고요. 그 옆에 얘는 약간 뭐처럼 생겼냐면 그 마타리 버섯 있죠. 걔처럼 생겼죠? 얘가 매끄면 소포체야. 그래서 리보솜이 있다 없다로 구별할 수 있어요. 둘 다 내부가 연결되어 있어. 이 거치면 소포체도 여기 위로 같이 내부가 연결되어 있죠? 물질이 이동할 수 있고 매끄면 소포체도 여기 내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데가 다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골지체까지 하고 잠시 휴식을 가질 겁니다. 소포체와 골지체는 큰 차이예요. 소포체의 일부 막들이 떨어져 나와서 골지체를 이뤘는데 얘도 역시나 소포체의 일부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일막 구조입니다. 그리고 얘는 납작한 그 주머니처럼 생긴 애들이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층 포개진 모양을 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이 포개져 있지 내부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핵막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얘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부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물질이 이동을 하려면 내부 통로가 없어. 그래서 그 주변에 분비 소낭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소낭이 발달이 되어 있다. 지금 그림 좀 이따 한번 그려줄게요.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소포체로부터 운반되어 온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이나 혹은 지질을 저장하고 특히나 변형을 좀 시켜요. 약간 가공을 하거든. 변형 후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포체는 운반에 약간 포커스가 있다면 골지체는 분비하는 역할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뭐 침샘세포, 소화샘세포, 혹은 항체를 분비하는 이런 성질세포 같은 세포에는 분비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세포에는 이런 골지체가 유독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혹시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핵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핵막의 일부가 이렇게 접혀서 소포체를 이뤘고 이 소포체의 어떤 애들은 이런 식으로 작은 알갱이 리보솜들이 결합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핵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런 식으로 납작한 주머니들이 포개져 있는 게 보이고 그 주변으로다가는 이렇게 동물들이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분비 소낭이야. 그러면 소포체에서 어떤 물질이 소낭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이 소낭이 이런 식으로 세포막이 융합을 해요. 소낭도 막의 일부거든. 그러면 이 골지체의 한 막과 융합을 이렇게 해서 물질을 전달해줘. 그러면 또 다음 여기로 소낭이 빠져나오겠죠? 또 그 다음 역으로 붙고 다시 물질이 이동하면서 그 과정 동안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이런 식으로 도낭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물질을 이동시켜줘요. 그러니까 소포체는 핵 주변에 있고
내부가 연결돼 있고 어떤 거는 리보솜이 결합돼 있어. 근데 골지체는 내부가 연결돼 있지 않고 주변에 동글동글한 조낭들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골지체와 소포체 그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봤던 이 네 가지 이 소기관들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운반하는 데 관여를 하거든. 그래서 그럼 단백질이 합성이 분비되는 결국에는 분비까지 일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생겼냐 그거 한번 정리하고 쉴 겁니다. 거기다가 참고로 단백질의 합성 및 분비 과정 보고 갑시다. 자, 핵에 있는 유전 정보가 어디로 가냐? 리보솜으로 가요. 그럼 리보솜에서 그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겠죠? 그러면 이제 리보솜이 결합되어 있는 소포체로 그 만들어진 단백질이 운반됩니다. 소포체로 단백질이 운반되고 그럼 이제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가서 그 단백질을 변형시켜주고 어디로 갈지 정해져요. 그 분비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막으로 쌓여서 밖으로 세포 밖으로 분비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해,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를 지나 밖으로 분비되는 그 과정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게 이 네 가지 지금 대토소기관에 대한 설명이었고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그리고 세포막, 세포벽, 에코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오케이. 휴식. 준비자. 글씨 안 짰니? 보이면 잘. 네, 괜찮아요? 음, 다시 시작. 들어봤어? 뭐지? 한번 나왔는데? 자, 이제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세포소기관 두 개를 한번 아, 들어봤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 알아? 미토콘드리아는 목의 유전이야. 네 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다 엄마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전이라 하면은 부모의 반바시를 물려받는다고 보다는 정자 난자가 만나는 거니까.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엄마한테 선물받. 이거 알아요. 들어봤어? 들어보고 그렇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하죠. 그치? 자, 그래서 그럼 요단이었고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엽록체 들어봤죠? 광합성 들어봤을까요? 광합성을 하는 세포속 기관입니다.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을 먼저 보자면 둘 다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막처럼 이중막 구조입니다. 이중막 구조이다. 그래서 바깥쪽 외막과 안쪽 내막이 존재합니다. 이때 내막 안쪽에 공간을 액체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얘네들은 세포 안에 유전물질 아까 핵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자체의 DNA, RNA 같은 유전물질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 소기관들하고 달리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는 내막 안쪽 공간에 자체 DNA
그리고 RNA,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거 아까 배웠지? 리보솜이라고 배웠죠? 리보솜도 존재합니다. 근데 왜 굳이 3개 있어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자체에는 이런 애들이 있나요? 미토콘드리아 염록체는 에너지 전환에 관여한다라고 했지.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구조기관이거든. 그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단백질이 필요해. 거기에만 쓰이는 단백질을 굳이 세계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 만들어가지고 다시 미토콘드리아의 염록체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야. 이게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진화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원래 세균이었어. 원래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좋아하는 고기성 세균이었고 좋아하고 고기성 세균이었고 염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었어요. 얘가 단세포 진핵생물한테 잡아먹힌 거야. 그래서 공생에서 살다가 그 단세포 진핵세포 내에서 이제 공생에서 살다가 독립된 세포 소기관으로 분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단세포 진핵생물이 봐봐 호기성 세균이 이렇게 생겼겠죠. 세포막이 있었겠지. 얘를 이렇게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어서 갖고 들어왔지. 그러니까 잡아먹은 이 단세포 진핵생물의 막이 결국은 외막이 된 거고 원래 호기성 세균의 막이 내막이 된 거야. 그리고 내막 안쪽 공간은 이 호기성 세균의 세포 질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세균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DNA, RNA, 리보솜이 이 세포질에 있었고 그게 내막 안쪽 공간이 된 거야. 그거를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특화시켜 준 거지. 야 너는 세포 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특화됐어. 그럼 너는 그래 분화시켜 줄게 미토콘드리아가 되더라. 그리고 광합성 세균을 잡아먹었다. 그 얘는 염록체로 분화해라. 너는 내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외막이 있고요. 내막이 약간 특이합니다. 이렇게 좀 접혔어요. 주름이 많이 져 있어. 그래서 얘가 바깥쪽 외막, 안쪽에 주름 접혀 있는 내막, 이거를 이제 주름이 접혀 있는 걸 크리스타라고도 부르는데 참고로 그리고 이 안쪽에 내막 안쪽에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기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기질의 자체 DNA, RNA, 리보솜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면 염록체는요.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동전이 이렇게 쌓아져 올려져 있어. 동전과 같은 게 쌓여 있다. 염록체 그림을 딱 고를 때는 그리고 얘는 외막, 얘는 내막이라고 부르고 이 동전이 쌓아져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라나라고 불러요. 그러나 아니고 그라나 여기서 광합성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동전 하나하나 또 이름이 있나요? 당연하지. 이 동전 하나하나는 좀 어렵습니다. 틸라코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참고예요. 그리고 얘는 이 안쪽 기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도 어려워. 스트로마라고 불러요. 이런 게 있다. 생명과학 처음이다.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뭐이 정도까지는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는 모두 이중막 구조이다. 이 정도만 아마 나올 것 같고 얘네들이 하나씩을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은 방금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게 공통점이라면 글쎄 공통점이라면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야. 세포 호흡의 장소인 반면에 염록체는 광합성의 장소예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다. 근데 세포 호흡과 광합성은 뭔가요? 간단히 보자면 이제 두 반응은 역반응이야. 세포호흡의 반응물과 생성물이 광합성에서는 반대로 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이 이화작용이라는 거는 분해하는 반응이거든. 그럼 얘랑 반대되는 게 동화작용이라는 물질대사가 있어. 동화작용은 합성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법은 분해하는 거야. 뭘 분해하냐? 유기물인 포도당을 분해하는데 그냥 분해를 못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합니다. 이거를 포도당의 산화 반응이다라고 하고 포도당이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돼요. 이 과정 중에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보다 에너지가 훨씬 많거든. 이 과정 중에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때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냐면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필요한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포도당을 분해를 하면요. 이게 효율이 안 좋아. 포도당을 분해할 때 이 내가 직접적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한 66%가 열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열로 버리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거든. 그래서 이 ATP라고 하는 화학물질 형태로 일단 저장해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실제 필요할 때 ATP를 분해해가면서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되겠지. 통장에 돈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 현금을 잘 안 쓰긴 한데요. 현금을 써야 되겠다. 근데 이제 밤 10시가 넘었어. 은행 ATM기가 다 문을 닫았다. 이제 이거는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10,000원을 뽑아야 돼. 현금이 없어. 붕어빵을 먹고 싶어요. 현금이 하나도 없어. 10,000원 뽑아야 되는데 수수료가 6,000원이래. 말이 돼? 그래서 처음에 뽑을 때 많이 뽑아놔. 수수료 얼마를 낸다 하더라도 내가 현금으로 많이 뽑아놔. 그리고 나서 그 현금을 이제 지갑에 넣어놓고 실제 돈이 필요할 때 그 현금을 쓰는 거야. 그 현금이 ATP라는 거야. 포도당은 그 통장에 있는 이제 돈이에요. 이 ATP도 약자겠죠. 왜 DNA도 다 약자였지? ATP는 아데노신이라는 거에 TRI는 세 개를 뜻해. P, 포스페이트, 인산. 아데노신이라는 거는 왜 우리 아데닌이라는 염기 배웠어. 그 아데닌에 리보스라고 하는 RNA에 있는 오탄당 있죠. 이 둘이 딱 결합하면 아데노신이 되는 거야. 거기에 세 개의 P, 인산기, 포스페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생명과학원에서.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전환은요. 에너지 전환은 처음 시작이 포도당이었지. 그래서 포도당이 받는 에너지가 ATP라는 물질이 갖는 역시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화학 에너지에서 또 다른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세포에도 있지만 식물 세포에도 모두 존재합니다. 반면 자 엽록체는요 광합성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그 반응을 하는데 얘는 세포하고 반대야.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훨씬 분량이 크거든?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산화탄소 물은 적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빛 에너지가 오히려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결과 산소 기체도 발생합니다. 산소 기체도 발생한다. 그래서 식물 광합성을 하게 되면 포도당도 만들지만 산소도 방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식물 공기 정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숲에 가면은 이제 뭔가 상쾌한 기분이 드는 거 살리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얘는 이제 산소를 내뿜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많이 소비를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에너지 전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바로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결국 뭘로 바뀌냐? 포도당이 갖는 화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비대에너지에서 고도당의 화학에너지다. 그리고 하나 더 특징, 바로 이 엽록체는요, 식물세포에만 존재합니다.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 즉,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동물세포는 없다.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식물 다 해. 다 있어. 왜? 이거 뭐예요? 잠깐만. 해봐. 굿노트 어디 갔어요? 자, 식물은 광합성 다지만 호흡도 하니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있고 영양체도 다 있는 거야. 근데 동물은 광합성 안 하거든. 그래서 영양체는 식물 세포에만 있다라고 봐. 그럼 선생님, 식물만 그럼 영양체를 갖나요? 어, 지금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는 걔네도 광합성 하지 않나요? 광합성 할까 안 할까? 걔는 뭘까? 뭐 동물이야 뭐요?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면 뭔가 섭취해서 살아갈까? 그러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는 건 뭐냐면 유기물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동물은 광합성을 안 한다는 게 유기물을 못 만들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그 유기물을 섭취하는 거야. 그리고 곰팡이, 버섯, 세균 같은 애들은 유기물을 섭취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유기물을 분해해. 분해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영양물, 유기물을 직접 만들거나 섭취하거나 흡수하거나 요게 딱 셋이야. 미역, 다시마, 김, 카레 이런 애들 있죠. 그 애들은 조류라고 하거든. 근데 제가 한 조류 세 밖에 없는데요. 그 조류 말고 대조류라고 아마 들어봤죠. 대조류. 안 되지, 네. 그지? 그게 이제 녹조류, 뭐 갈조류, 홍조류라고 하는 이런 조류들이 식물보다 더 먼저 등장한 애들이야. 식물의 조상격이야. 그 친구들 또한 연록체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래서 연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다세포 생물, 진핵 생물에는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야. 광합성하는 세균은 연록체가 없어요. 왜? 아까 세균은 광합성 세균은 이 내막이 바로 세포막이었고 거기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여담이고요. 그래서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비교해보면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남은 세포막, 세포벽, 에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에코. 에코를 한번 먼저 보자면 에코 약간 논란거리가 있어요. 무슨 논란거리가 있냐면 식물세포만 있다라는 것도 있고 주로 식물세포에서 관찰된다라고도 보거든. 그러니까 동물세포에도 에코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소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에코랑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좀 보지는 못하는 거야. 얘는 역시나 얘도 단일막 구조예요. 막 하나의 인지질 이중층이 단일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섭체, 골지체처럼 얘는 물과 혹은 뭐 색소, 그 다음에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저장함으로 인해 특히나 식물세포 내 수분량을 조절해줘요.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식물이 성숙할수록 즉 성숙한 식물이라면 노폐물도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성숙한 식물세포일수록 보다 크게 발달이 되어 있다. 세포가 커짐에 따라 에코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식물세포에서 특히 이 에코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 에코라고 또 부른다. 이게 동물에서도 약간 이런 에코와 같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축포라든지 식세포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을 저장에 동반해주는 소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에코라고 막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에는 중심 에코라고 이렇게 단어가 있거든요. 그럼 중심 에코와 에코 뭐가 다른가요? 비슷해요. 물과 노폐물 저장합니다. 그리고 왜 그 장풍 드는 거에서 보면은 빨간색 장풍은요. 이런 이 에코 속에 저장되어 있는 색소,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포막과 세포벽을 한번 비교할 건데 세포막은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자세히 한번 볼 겁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세포 전체를 둘러싸는 막을 세포막이라고 하며 세포의 형태 유지에 관여하고요. 특히나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절한다라는 말은요. 모든 물질을 다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 해서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이게 세포벽과의 차이예요. 그리고 세포막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냐? 주성분이 인지질 이중층.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서 얘는 비극성이고 지질 성분을 잘 통과시켜요. 근데 전하를 띠거나 극성인 혹은 수용성인 물질들은 통과를 못 시키겠지. 그런 애들을 위해서 단백질이 존재한다 이거야.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식물세포에는요. 세포막 바깥쪽에 더 단단한 구조물이 있어. 그래서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의 단단한 구조물을 우리는 세포벽이라고 부르며 이 세포벽은요. 형태 유지 및 보호 기능을 갖습니다. 형태도 유지해주고 보다 더 각져 있지? 또 보호 기능도 있고 얘는 주된 성분이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에요. 바로 다당류인 셀룰로스 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당류라는 거는 단당인 포도당이 여러 개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섬유소라고도 하는데 이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셀룰리스라는 소환소가 우리 몸에는 없어. 그래서 섬유소 셀룰로스가 많이 함유된 채소나 이제 과일 같은 걸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잘 뭉쳐져서 나와요. 막 이렇게 식이섬유라고 막 많이 부르잖아. 샐러리, 뭐, 고구마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그치 우리 몸에서 그대로 못하거든. 잘 나옵니다. 잘 못 본 친구들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물질 출입을 조절하지 못한다.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얘는 모두 다 통과시켜버려요. 그래서 온전전자를 써서 전투과성을 갖는다. 이게 식물세포 아니 세포막과의 차이점이야. 용매, 용질 다 통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돼. 반면에 세포막은 내가 원하는 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한 네, 둘, 여섯, 한 9개 정도 세포 소개관들을 봤거든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분류를 해보자면 일단 구조적인 걸로 분류를 했을 때 바로 막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구조가 아니었던 게 있었고 이중 구조였던 게 있었고 단일막 구조인 게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나눠보자면 선생님 순서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막 구조가 아닌 건 하나였죠. 리보솜. 이중막 구조인 거는 3개였어. 핵, 염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3가지가 이중막 구조였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어때? 단일막이야. 그래서 이제 세포 소기관이니까 세포막이나 세포벽은 빼버릴 거야. 그러면 소포체, 골지체, 에코 이런 애들은 단일막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물, 식물 세포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분야 동물, 식물 세포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게 있고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게 있겠죠.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식물 세포만 존재하는 거는 엽록체 그리고 세포벽 F는 약간 이렇게 가로해서 표현할 거고 그리고 공통적인 거는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소포체
이게 염료체 아닌데, 그죠? 첫 번째 골지체. 그래서 항상 뭔가 순서대로 첫 번째 염료체는 뭔가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건 지금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 아, 리보솜도 공통으로 존재합니다. 그죠? 리보솜. 오케이. 요 정도. 해서 여기에서는 약간 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죠. 이제 이건 무조건 중간고사에 나와요. 이렇게 중간고사.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구성물질 탄수화물은 책이 없으면 이제 단백질이나 핵산에 대한 거 나올 거고 이제 메인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세포 소기관들의 종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 밑줄 한번 그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아까 생명 시스템 구성 단계 다 세포 생물에서만 해당됩니다. 세포가 모여서 토지, 그 다음 기관, 그 다음 객체를 이루고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 안에 핵과 세포들이 있다. 이 세포들에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림에서 무엇을 이제 표현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특히나 도포체하고 골지체 한번 비교해보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연록체 비교해야 되고요. 세포벽과 연록체는 식물세포만 존재합니다. 에코도 봐봐. 식물세포랑 그리고 동물은 안 그려놨지. 근데 에코는 식물형 있다라고 찍어서 얘기는 안 한단 말이야. 그다음 단백질 합성과 운반에 관여하는 소비가 핵, 유전물질 DNA가 있고 그리고 핵막이 있다. 리보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여기는 없지만 핵막이 아니 막이 없다라고 했죠. 막구조가 아니다라고 했었고 첫 번째 표면 세포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반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단일막 구조이면 골지체는 주로 저장 및 분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 저장 및 분비, 운반 알아두고요. 특히 골지체가 많이 발달한 세포들은 외부로 어떤 물질을 활발히 분비하는 세포, 침샘이나 이자 소화샘과 같은 곳에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이제 세포소리관을 보내면 역시나 미토콘드리아와 연록체를 비교했습니다. 이때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연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에너지 전환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화학에너지가 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 ATP 형태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연록체는 광합성을 통해서 빛에너지가 유기물의 화학에너지 형태로 전환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림하고 비교해보고 세포막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세포벽은 조절하지 않고 유지 보호하고요. 식물세포에만 존재합니다. F는 물, 노폐물 등을 저장한다. 성장 과정 중에 형태 크기가 커진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올 때 일단 이 교재 125쪽까지 일단 숙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 빠진 문제들 내려줬죠. 그거까지도 한번 풀어봅니다. 서술형도 적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서술형 하기 싫지,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근데 서술형은 약간의 완벽한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한 단어들이 꼭 포함되게 적어야 게 있거든. 그런 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세포막 활동한 물질 이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그만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하루 잘 보내고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봅시다.